이어서 두 번째 임창현 박사님의 위만조선 시기의 창해군과 무제대 위치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현 박사님은 중국 연변대 역사학 박사를 받으시고 전 인하대 연구교수로 계셨습니다. 현재 국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임창현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창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위만조선 시기의 창해군과 무제대 위치 연구입니다. 위만조선 시기에 이제 창해군이라는 그 군이 설치됐고, 서기전 128년입니다. 창해군이 설치됐고, 서기전 110년에 무제대가 설치됐습니다. 이 위만조선 시기의 창해군과 무제대는 그 위치가 위만조선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잘 나타내주는 두 개의 그 실존했던 지명인 창해군과 무제대를 이해하면 위만조선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학계에서 위만조선의 위치를 잘못 설정한 데 따라서 한국 고대사 전반이 왜곡됐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에 이일골 박사님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만 한 45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10분간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한 목적은 기존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역사 연구에서 위만조선, 창해군, 무제대 이런 위치를 위만조선과 관련한 어떤 역사, 지리 위치를 밝힐 때 항상 위만조선은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전 128년에 세워졌던 창해군 또한 한반도나 그 북쪽 인근이 압록강 중류 및 혹은 요동반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잘못된 역사 해석이다, 혹은 심지어 역사 왜곡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해군은 물론 서기전 110년에 세워진 무제대 위치를 한번 검토하면서 한반도에 없었던 위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 논문의 목차는 자료집 121쪽에 있습니다. 창해군의 위치를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다음에 무제대의 위치를 얘기한 다음에 창해군과 무제대를 통한 위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해군 관련 문헌 기록은 사기, 사마천이 쓴 사마천은 서기전 91년에 사마천이 완성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창해군의 성립과 관련되는 이런 문헌 거래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을 멸망시키고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 그 창해군의 위치는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기 권 110이 평진 후 주보 열전에 보면 예주를 빼앗아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창해군을 세우게 되는데 그 예주의 위치를 찾으면 창해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한중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삼국의 그 역사학계에서 창해군의 위치는 지도와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들, 우리 한국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쪽 이렇게 동해안 쪽에 보면 강릉 일대, 안정복이나 정약용, 유득공 이런 조선시대 학자들은 요 창해군의 위치를 요 강릉 일대, 동해안 강릉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기로 넘어가면 일제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은 요 함흥 일대, 함흥 일대에 창해군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더 이제 일제 학자들이 더 얘기를 진전시켜서 여기 압록강 동가강 일대, 압록강 중류 동가강 일대에 창해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현대에 있어서
창해군에는 여기 그 요동반도에 있었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학자로 대표적인 분은 그 영남대 교수를 지낸 권우중 선생님인데요. 이 권우중 선생님이 이 창해군은 요동반도 끝 부분에 있었다. 보란점시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대련 근처에 보란점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해군이 있었다. 권우중 선생님이 이런 그 발표를 했던 것도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일제시대에는 창해군을 이 한반도, 동해안 일대, 강릉 일대, 함흥 일대, 압록강 중류 일대 얘기하는데 권오중 선생님은 그래도 상당히 이 요동반도 쪽에 창해군은 여기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이 권오중 선생님의 이 논문도 사실은 한국의 그 기존의 창해군 관련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한 진전을 이룬 논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해군은 이 한반도도 아니고 요동반도도 아니고 이 발해 서안인 지금의 천진에서 창주 일대에 있었다. 이런 창해군의 위치를 비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해군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지도에서 살펴보셨는데 창해군의 위치를 이렇게 우리 한반도 동해안 일대, 그다음에 압록강 중류 일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동반도 끝 부분에 비정하는 이런 논의들은 어떻게 과연 창해군을 이런데 위치에 비정하게 됐냐 하면 결국은 잘 분석해 보면 사료의 위치 왜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잘 아시다시피 서기전 194년에 세워져서 서기전 108년에 멸망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에 관련된 위만조선 창해군 위치 관련 이런 연구를 하면서 사료는 어느 시대의 사료를 이용하냐면 후대의 사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마천 사기는 서기전 135년에서 서기전 90년 사이에 생존했는데 서기전 91년에 이 사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훨씬 후대에 진수라는 분이 삼국지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거는 280년에서 290년, 아주 사마천의 시기로부터 한 300년, 400년이 지난 시기죠. 이때 진수가 삼국지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한서라는 책이 쓰여지는데 이 후한서는 이제 범협이 쓰게 되는데 432년에서 445년, 한 500년, 560년, 이 뒤에 사마천의 시기로부터 한 460년, 560년 뒤에 이 후한서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에서 창해군 관련 위치를 연구해서 사실을 잘못 해석하든가 위치를 왜곡하는 이런 연구들은 바로 이 후대에 쓰여진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적어놨는데 후대의 사료로 유만조선과 이의 위치 왜곡 문제는 요 삼국지 권 39의 위서 동의전에 보면 얘는 남쪽 진안과 마주하며 북쪽은 고구려 및 옥저에 닿았고 동쪽은 대해에 이른다. 지금이 조선 동쪽 모두가 그 지역이다. 이 삼국지라는 책은 아까 보셨다시피 서기 280년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때 이 예라는 하나의 그 조그만 나라의 국가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여기 잘 보시면 지금의 조선 동쪽 모두가 그 지역이다. 이런 문구를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서기 280년경에 삼국지라는 책을 쓰면서 그 저자가 지금의 조선 동쪽 모두가 그 지역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서기 280년에 그 삼국지의 저자는 그 책을 쓰면서 지금의 조선 동쪽 모두가 그 지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 유만조선은 서기전 108년에 멸망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서기 280년에 그 저자가 책을 쓰면서
지금의 조선 동쪽 모두가 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서도 그 삼국지, 이 후한서는 후한의 역사를 쓴 거거든요. 후한은 잘 아시겠지만 서기 25년에 세워져서 서기 한 200 몇십 년에 280년에 멸망한 나라죠. 그 후한서에 후한서를 쓰면서 후한의 역사서를 쓰는데, 이 후한의 역사서는 삼국의 역사를 쓴 삼국지보다 더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기 450년경에 완성된 거로 판단되는데, 이 후한서는 삼국지 동이전의 얘기를 그대로 베껴놓거든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이루어진 그 왜곡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삼국지를 쓰면서 서기 280년에 삼국지를 쓰면서 지금의 조선 동쪽을 얘기하는데, 이 후한서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 지금의 조선 동쪽 모두 고대 조선을, 위만조선을 한반도에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 사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삼국지나 후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선시대 학자는 물론 지금도 한국의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지도를 가지고 고조선, 유만조선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지도는 이병도란 학자가 한국사 진단학회에서 한국사란 책을 썼는데 1959년에 썼는데 거기에 실린 지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맥을 여기다 그려놔요. 예맥. 여기 이제 조선을 여기다 그려놓습니다. 유만조선이 여기 있는데 예맥이 위에 있는 거예요. 예맥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바탕으로 한국 고대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는 삼국지 및 후한서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진 지도다. 그리고 이제 유만조선이 여기쯤 있고 요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위에 예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만조선이 서기전 128년에 유만조선에 있던 예맥 계통의 한 부족이 한해, 여기 요동에 한해 투항해가지고 여기 일대에 창해군이 세워진다. 서기전 128년에 창해군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고대사는 바로 이런 지도를 바탕으로 유만조선 이후의 한국 고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만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 전반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유만조선이 여기 있었고 예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서기전 128년에 이 예맥 계통이 한해 투항하면서 이루어진 창해군은 이 일대에 있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를 한다면 이것은 역사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 왜곡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더 오래된 문헌 사마천의 사기는 서기전 91년에 쓰여졌습니다. 그 사마천 사기에서 얘의 땅을 통합해서 거기에 창해군을 세웠다. 서기전 128년에 창해군을 세웠다 얘기하는데요. 사기보다 더 오래된 문헌에 보면 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부리, 진의 여부리 잘 아시죠? 여부리, 진시황과 관련이 있는 여부리가 서기전 241년에 여러 그 학자, 다양한 천여 명의 학자를 모아서 백과전설을 하나 만듭니다. 여시춘추란 책인데, 이 여시춘추는 서기전 241년에 인간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중국에 있던 그 진에 있던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은 백과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리, 철학,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한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의 위치를 바로 고증해 보면 동이와 서로 맞붙어서 발의 연안에 있습니다. 발의 연안에 동이의 위쪽으로 예가 있습니다. 예, 글자가 약간 틀리죠. 이 예가 있습니다. 이게 고대의 예입니다. 여기 이 예와 이 예가 통용됩니다. 고대. 그래서 발의 연안에 예가 있다고 여시춘추, 서기전 241년에 쓴 여시춘추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예족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고대 문헌을 통해서 예와 관련된 창해군의 위치를 찾는다면
바로 발해연안 이 지역입니다. 지금은 창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로 영정화와 조백화를 거쳐서 나나 사이 지역에 창해군이 있을 수 있다. 고대 문헌을 분명히 분석하면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해군은 한반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고대 문헌 여시춘추, 그 다음에 해남자, 그 다음에 사마천 사기를 통해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서기전 128년에 창해군을 세워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뒤에 삼국지나 후한서 이런 문헌들, 후대의 문헌들에 의해서 창해군의 위치가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제대 얘기를 하는데 무제대는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제대는 사실은 서기전 110년에 이거는 이제 무제대 관련 그 사서 기록이 이게 그 수경주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기 무제대가 있는데 무제대는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소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개를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제가 와볼 수 있는 가장 북쪽 땅이었거든요. 서기전 110년에 무제가 태산에서 봉선을 하게 되는데 이 봉선을 마치고서 태산에서 동쪽으로 와서 바닷가를 따라서 발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갈석에 이르고 다음에 요서로부터 순시에서 북변을 거쳐 구원에 이르렀다 5월에 장안에 돌아가게 됩니다. 4월에 태산에서 출발했는데 5월에 장안에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긴 여정, 만여리의 긴 여정을 가게 되는데 한 달 만에 이 여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사마천 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마천 사기가 서기전 110년에 태산에서 봉선을 마치고 해안을 따라 북성해서 갈석에 이르고 다음에 변경지역을 거쳐서 요서를 거쳐서 변경지역을 거쳐서 구원, 저 북쪽의 구원, 지금 황하가 흐르는 그 북쪽이죠. 거기를 거쳐서 장안으로 들어간 노선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태산에서 봉선을 하고 동쪽으로 와서 발해를 따라 쭉 올라가다가 여기 갈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선 갈석을 진왕도 어디 이런 데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한무제가 갔던 갈석은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일정이 맞는 거죠. 갈석을 위치해 놓고 진왕도 있는데 이 위치에 갈석을 놓으면 한무제가 여기서부터 이걸 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저히 일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태산에서 여기 갈석을 거쳐서 위에 무제대를 쌓고 여기서 요서를 거쳐서 구원을 거쳐서 장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요서나 무제대, 갈석 이런 위치는 제가 이미 다 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에 위만조선, 조선족 위만조선과 창해군의 위치에 관한 논문을 썼고 2019년에 제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고구려와 위만조선의 경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갈석의 위치, 무제대의 위치, 요서의 위치. 요서를 우리 한국 사학자들이 자꾸 나나 요하 서쪽 이게 요서라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무제대 시기에는 요서가 지금 지도에 보이는 D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대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무제가 북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장 북쪽으로 와볼 수 있는 경계가 이 지역입니다. 무제대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제가 우리 국학연구소, 제가 소속된 국학연구소에서 2018년 8월에 국학연구소 답사를 했는데 이때 무제대와 갈석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국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했었는데 우리 남창희 교수님도 함께 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셨습니다. 안병호 선생님도 가셨구나.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무제대와 갈석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여기에 무제대 우리가 2018년에 국학연구소 답사를 가게 됐는데 요 발해 요동반도 끝에서 C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발해를 따라서 여기까지 봉내까지 이런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발해 연안을 돌면서 이렇게 C자로 돌면서 이 일대에 한국사 관련 유적을 검색해 봤는데요. 여기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동반도 끝에 가면
발해라는 요 발해가 요겁니다. 이 발해가 여기고 이제 여기는 서해인데 황해인데 여기 끝에 가서 딱 보시면 요 바다가 갈라진 게 쫙 보입니다. 여기 발해하고 이 황해는 바다가 다릅니다. 확실히 거기서 쫙 보면 이쪽은 황해고 저쪽은 발해구나. 물색이 다른 거죠. 딱 눈에 띄거든요. 이 발해 안에서 유만조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마천사기 조선열전에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라는 유만조선을 공격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답사를 해보니까 무제대는 여기 있고 갈석은 여기 있고 이런 걸 찾아냈습니다. 여기 가면 그 무제대 요 유치에 가면 무제대 비석이 서 있고 갈석산 가면 여기 갈석이 있습니다.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해군과 무제대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해 연안에서 찾게 되면 창해군과 무제대를 통한 유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창해군 설치 뒤에 한과 유만조선의 관계. 창해군 설치로 한은 사실 이 한은 창해군을 설치해서 유만조선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 자료집을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봐주십시오. 자료집에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해군 설치 및 폐지 뒤의 유만조선과 흉노의 관계. 사실은 이 유만조선과 흉노가 접하고 있었거든요. 사마천 사기 기록을 잘 보면 유만조선과 흉노가 접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접하고 있다는 기록이 몇 차례 나옵니다.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면 흉노하고 유만조선이 접할 수가 없어요. 경계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유만조선이 한반도가 아닌 북경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유만조선의 사마천 사기에 보면 유만조선과 흉노가 접하고 있다. 그래서 창해군 설치 및 폐지 뒤에 유만조선과 흉노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창해군 설치 뒤 유만조선과 고구려 및 동쪽 제국과의 관계. 우리가 한국사의 그 기본적인 지금 교과서의 내용들이 큰 착오가 있는 게 고구려가 유만조선의 앞선 시기에 성립됐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우리 남한이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같은 밑종으로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은 고구려가 서기전 277년에 건국됐다고 얘기하고 남한은 고구려가 서기전 37년에 건국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북한의 견해를 꼭 일부러 찬성하는 게 아니고 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서를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24년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고려서경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려를 살펴보고 가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려도경이 나와 있어요. 유만조선에 앞서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거거든요. 북한의 서기전 277년에 고구려가 성립되었다는 북한의 견해는 아주 타당한 견해일 수 있습니다. 남한의 서기전 37년 고구려 공동론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서에 근거가 없는 위조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해군 설치 뒤에 유만조선과 고구려 동쪽 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창해군을 설치하려다 안 된 겁니다. 서기전 128년에 한이 창해군을 설치하려다가 설치했다 2년 만에 폐지를 하게 돼요.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바로 발해 연안에 위치했었고 그 이후에 유만조선과 고구려 등은 우호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유만조선을 거쳐서 북경 일대 북경 동쪽과 동남쪽 일대에는 유만조선을 통해서 그 서쪽의 문물들이 고구려,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남쪽에 있던 진, 그 다음에 부여 등으로 문물이 전파되는 겁니다.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등 부여, 고구려 등의 이쪽 국가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흉노를 통해서 이 고구려가 여러 그 기만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기만민족의 그 훌륭한 그 전사 집단을 양성하게 돼서 이게 고구려가 아주 강성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창해군과 무제대를 통한 유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 검토. 네 번째로는 창해군의 설치로 인한 유만조선과 예의 변화. 그 예라는 지역이 발해 연안에 있었는데 지금의 그 발해 서쪽 연안에 지금 북경 동남쪽 그쪽에 있었는데 이 서기전 128년에 여기에 예의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니까 그럼 얘는 어디 갔습니까? 얘는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많은 세력들이 동북쪽으로 이주하고 이민을 가게 됩니다. 고대사에서 이민과 이주, 고대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
전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이주하거나 강제 이주하거나 스스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주와 이민은 자연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충분하거든요. 인구 희박한 지역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지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많은 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수가 들어와서 고구려, 부여, 예의 세력이 발해연안에 있던 예의 세력이 고구려, 부여, 그다음에 진해 지역까지 폭넓게 28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흩어져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 고구려, 부여, 진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학적 용어로는 문화접변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문화, 두 문화가 만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그 지역의 사회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은 창해군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해군은 창주 동쪽, 현재 중국 하북성 창주 동쪽에서 그 북쪽의 천진에 이르는 발해연안에 설치되었었다. 이 지역이 바로 고대 예의 지역인데 한은 이 지역, 즉 예주를 빼앗아 창해군을 설치했다가 2년 만인 서기전 126년 폐지했다. 그 다음에 무제대 위치입니다. 무제대는 중국 창주 소속 황하시 발해연안에 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 무제대는 이거 참 무제대 찾기 어려운데 혹시 꼭 가보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무제대 가본 사람은 사실 한국에 많지가 않아요. 그 무제대가 서 있는 그 지역은 옛 예의 지역인데 서기전 128년에 그 일대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2년 뒤에 폐지되면서 한이 통제하는 지역이 됐다. 서기전 128년 이 지역을 한이 창해군을 만들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전 110년 한의 무제가 여기에 무제대를 세울 수 있었는데 서기전 110년 한의 무제가 이 지역에 무제대를 세울 그 당시는 이 지역이 지금의 무제대가 서 있는 지역이 한과 위만조선의 경계 지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무제는 이 지역까지 와서 무제대를 아주 큰 무제대를 쌓아요. 높이 60장, 너비 60장. 그런 무제대를 쌓고 거기서 북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기 110년에 거기까지 와서. 왜 거기 이상은 못 가는 겁니다. 거기 이상 북쪽은 위만조선의 경계거든요.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고 거기서 위만조선을 바라보다가 서기전 109년 다음에 유만조선을 침략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서기전 108년에 유만조선을 멸망시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유만조선은 한반도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만조선은 현재의 북경 동쪽과 동남쪽의 발해연안에 있었다. 유만조선의 위치를 이렇게 바로 찾아야 한국 고대사의 역사 왜곡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그 역사 왜곡, 아직도 한국사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지도를 가지고 한국사를 구성한다. 한국사는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그런 역사 왜곡으로부터 한국 고대사 전반이 왜곡되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창현 박사님이 위만조선 시기의 창해군과 무제대 위치에 연관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